자, 시작합시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237페이지. 자, 2년 이상 보유할 것 나오죠. 자, 보유기간 하면 취득 일로부터 양도 일까지가 보유기간. 보유기간으로서 보유기간은 2년 이상, 2년 이상일 경우에 비과세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보유기간 2년을 고려할 때, 자, 다시 한번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 자,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인 경우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을 충족해야 비과세 받을 수가 있죠. 자, 항상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 그럴 경우 이 보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자, 집을 취득을 해서 자, 집을 양도. 자, 그러면 보유기간은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인데 이 보유기간 산정에 있어서 취득했던 집이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 소실이 돼서 자, 그래서 멸실 소실이 된다 그 말. 멸실 소실이 되면은 그 집을 재건축하겠죠. 재건축을 해서 팔겠죠. 자, 이럴 경우 자, 보유 거주단 중에 제대로 멸실 소실된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 합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제등으로 멸실 소실된 경우에 멸실된 주택에 있어서 재건축할 경우에는 자, 앞에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합한다, 통산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가운데 끼어있는 게 뭐냐면 이게 공사 기간이다 그 말. 공사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네, 이 재건축이 정비법, 개발법에 따른 재건축한 주택일 경우에는 이 공사 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공사 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는 정비법, 개발법에 따른 재건축한 주택에 있어서는 자, 원래 집을 재건축하려면 멸실하겠죠? 멸실할 때 원래 멸실된 집에 대한 차익하고 자, 건물을 철거했으니까 땅만 있죠? 대지권의 차익, 재건축한 집의 차익을 구분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뭘 중요시하면 공사 기간이 포함되지 않냐, 포함하여 있을 때 자, 정비법, 개발법에 따른 재건축한 주택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공사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표로 만들어져 있다. 투표한 있죠? 그것만 구분하면 뭐 나머지는 기본적인 정리니까 확실히 정리 좀 해달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 이제는 자, 시험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보유기간. 이제는 보유기간 제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가 있더라 그 말이야. 그럼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란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잖아. 그래서 2년 이상이라면 제한받지 아니한 경우는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일지라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비과세가 안 되는데 2년 미만이라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자, 첫째, 자, 건설 임대주택이 있고, 자, 수용될 경우가 있고, 자, 이민 갈 경우가 있고, 자, 1년 이상, 자, 9개, 자, 그 다음에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자, 사업자 등록, 임대사업 등록한 경우에는, 자, 보유기간 거주는 제한받질 아니한데, 요 사업자 등록, 임대사업 등록할 경우는 조정 대상적이라 할지라도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에는 사업장,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 임대주택권, 임대사업 등록할 경우는 보유기간 그건 제한받지 않은 규정에 그 조정지역이라 할지라도 거주기간 제한받지를 아니한데, 자, 개정세법 자료에 있었죠. 우리 교재에는 238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만 돼 있죠. 5번. 자, 요 6번을 사업자 등록하고 임대사업 등록을 써놓고 개정세법 자료 있죠. 자, 우리 교재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요. 개정세법 자료에 몇 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냐면 6페이지 2번 개정세법 자료 6페이지 2번 있죠. 비과세 요건 강화 나오죠. 그 경우에 자, 왼쪽에 신설 나오잖아요. 신설 4번에 거주자가 임대 사하기 위하여, 자, 법 168조이랑 소득세법이거든요. 그에 대한 사업자 등록, 민간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 등록한 경우에는, 자, 거주기간 제한받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놓고 이제 그 이제 취지를 써놨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보세요. 이게 사업자 등록, 임대는 보유기간 제한이 아니라요, 거주기간 2년 이상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핵심이 뭐냐? 2년 미만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건데, 건설 임대주택에 있어서, 자, 보세요. 자, 갑이 건설 임대주택을, 자, 임대아파트를 임대해서 임대보증금 걸고 임대로 줘가면서 살다가, 자, 분양이 돌았다 그 말. 분양이 돌아서 분양 취득을 했다. 누가? 갑이. 그 말은, 자, 요 동안에는 임대주택은 사업자 집이었고, 자, 이제는 분양 취득했어요. 뭐 임대도 살다 보니까 집이 괜찮으니까 이 분양가도 좋고 그러니까 분양 취득을 해서 이제는 갑의 집이 됐다. 그러면 갑의 집이 됐다. 자, 그러면 그 집을 양도
자, 팔 경우에 보유견 가려진 1주택이라면 취득에서 양도까지가 보유기간 2년 이상이 돼야 되잖아. 자, 표현은 그런데 건설 임대주택에 있어서는 요 임대아파트 임차일 있죠? 요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는 보유견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 말은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는, 자, 보세요. 이게 필요 없다 그 말이. 자, 쉽게 말해서 현실적으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을 대부분 분양이 5년차 분양 들어오죠. 일반 아파트. 자, 5년차 분양을 받아서 그래서 다음날 팔아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 말이. 그때 임차부터 양도기 거주기 5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기 5년 이상이 된다면 보유 2년 필요 없다 그 말이. 그래서 여기서 시험적인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5년도 중요하죠 5년? 그러면서 5년 이상도 양도일까지인데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취득일부터 양도일이 아니에요.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겁니다. 이런 경우도 뭐 시험을 떠나서라도 뭐 본인이든 또 주위에서 이런 경우 임대아파트 있잖아요. 임대 분양 받을 경우에 이거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이면 임차부터, 다음에 이제 공치법의 수용, 협의 매수된 경우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자, 해외 이주법에 따라서 이민 갈 경우 세대 전원이 출국할 경우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년 이상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자, 인천공항에서 빠에바일 때 출국할 경우에 보유기한 제한받지 않습니다. 출국할 경우, 자, 근데 봐보세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민 가려고 이제 살던 집에 한국에서 살 거 아니에요? 이민 가려고 수속다 밟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짐도 붙였고, 항공은 비싸니까 배로 붙이려고 하면 한 달, 두 달 전에 붙일 거 아니에요? 안 붙였어요? 아, 배로 오래 걸리니까, 이민 간다고 그 짐을, 필요한 짐을 항공으로 보냅니까? 그 비싸게? 배로 보내요. 미리 보내, 미리. 근데 그 집을 내놨는데, 집을 내놨는데, 2년 보유가 안 된다고 그래서 집을 못 팔면 되겠어요? 빨리 나가 잘 살아야 되는데? 2년 보유 안 돼도 괜찮다. 이민 갈 때는 팔고 가라 그 말이에요. 응? 자, 아니 미국에 공부로 가는데, 해외 공부로 가는데, 그냥 가도 되는데 집 팔아야 돈도 마련해야 되고. 응? 아니 그래서 그것도 지금까 본인은 안 됩니다. 세대 전원이 비행기 타는 겁니다. 응? 본인만 하면 항상 양손에 애들 잡고 타야 돼. 응? 일부 아닙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입니다. 그랬을 때, 미국에 공부로 가고 해외 공부로 가는데, 2년 보유 안 돼서 피가 안 되겠어요? 가서 잘 사고 공부 열심히 해라. 그 말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자, 그러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유기한 제한받는 게 아니라 비과세를 받으려면 인천광서 비행기 타고 빠이빠이 할 때면 팔렸다면 문제 안 되는데 안 팔렸다면 비행기는 타라 그 말이에요. 근데 비행기 탄 날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주택은 안 돼.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비행기 탄 날부터 2년 내 팔아야만 비과세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는요 무한정을 줬었어요. 이래서 불합리성을 해소하려고 지금은 2년 내 팔아야 돼. 그래야 비과세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2년 보유가 제한받는 게 아니라 안 팔렸다면 그래도 미국, 일본에 이민 간 상태이지만은 국내 집을 2년 내 팔아야만 비과세 해주겠다 그 말이. 그래서 요 출고할 경우에 되면 정좀 해주셔야겠죠. 자, 이제는 또 이해가 필요하고 또 실무적도 우리가 생활하면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경우에 보유기한 제한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1년입니다. 1년 이상이고 거주한 주택입니다. 보이다. 그리고 이 부득이한 사유는요,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입니다. 요양. 그래서 요 취약, 그다음에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인데, 여러분, 제가 표현을 보세요. 요 근무상 형편인지 사업상 형편은 제한을 받습니다. 형편도 형편 나름입니다. 전근, 근무지 옮기는 거지 사업처 옮기는 게 아니다. 그 말이 흔히네. 그래서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이 살 경우다. 그 말이. 자, 그럼 두 가지 봐보세요. 사례. 잡아보세요. 또 접으세요. 또 나오죠? 접으세요. 요 파주에 옆에 마을에 아파트, 아파트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했어요? 분양받은 거든 산 거든 사주세요. 자, 그런데 근무지가 서울이에요. 근무가 서울. 그래서 서울은 파주 출퇴근하잖아요. 출퇴근하잖아요. 서울까지. 강남에 가든 강북 가든 출퇴근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지금 문제는데, 그런데 서울 근무를 하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너 다음 달부터 부산 가라. 아니, 부산 가라고 하면 가야지 어쩌겠습니까? 근데 파주에서 부산까지 출퇴근할 수가 있습니까? 아침에 김포 가서 비행기 타고 갔다 왔다 돼?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 경우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저도 있잖아요. 제가 솔직히 제 집이 부천 쪽이 된 집 이유도 비행기 타려고 그랬던 겁니다. 공항. 근데 제가 그때 부산 서울 나갔어야 되니까 부산에 내가, 근데 사실은 지금 KTX 좋지만 예전에는 근데 새마을호가 또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옛날 부산 새마을호 정말 아침에 오시면 특히 저녁에 11시 차 딱 막차 타면 11시 새마을호 타면은 그 안에서 식당간에 식당 앉히면은 마음대로 누워서 자고. 그래서 제가 한 3년 했는데 오늘쯤 더 없어졌는데 아침은 비행기 타야 돼요. 차 타가 안 되면 수업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아무리 가까운 쪽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집을 생각하다 보면은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서울은 좀 비싸고 조금 집이 다른 집이 있었거든요. 편하게 가려고 보니까 또 가까운 쪽에 올려. 그런데 또 그게 참 발 내딛는다고 또 살다 보면 또 그 금방만 살아야 또지. 이사 가도 그 금방. 그래서 살야 되는데 결론이 그래서 아니 파주서 부산으로 출퇴근 못 하잖아요. 자, 그래서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요 파주 집을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되는데 요 집을 산 지가 2년이 안 됐어. 보유한 지가. 1년 좀 넘었어 지금.
선적 1년 좀 넘었는데 부산으로 근무로 가는 거서 여집을 팔 수밖에 없어. 자, 그 경우하고 요 파주 있는 집을 1년 전 만약에 자, 요 파주집 산 지가 5년 됐어. 5년 가지고 있는 경우하고 1년 가지고 있는 경우 어떤 차이가 있냐? 5년 보유한 집이었다면 그러면 이사를 가든 뭐든 간에 한 필요가 없어. 2년 넘었으니까 2년 넘었으니까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파주집을 팔 때. 그런데 1년밖에 안 돼서 보유한 지 1년. 그럼 자 1년집 파주집을 팔 때 비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요 경우가 아니면 2년 미만이니까. 근데 파주집을 왜 팔았냐 봤더니 그 세무당국에 나 근무지 옮겨서 점검 확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았다. 그러면 2년 미만이어도 파주집 팔 때 비과세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2년 미만이어도. 그러기 때문에 그 사유가 뭐냐? 근무상 형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취약이나 근무상, 질병, 요양 등 다른 시근으로 이사할 경우인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제가 옆에 마을 아파트에 산다고 그랬습니다. 1년 살았어요. 그런데 그 1년 전에 샀던 집을 전세 놓고 본인이 전세 살아. 그럴 때는 비과세 못 받습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지 보유가 아닙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 파주 집을 5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집을 5년 전세 놓고 있어요. 하루도 안 살던 집이야. 그래도 비과세 받아. 왜? 2년 넘은 거기 때문에. 이 지금 제한받지 아니한 경우는 보유기간 2년 미만일 때 따지는 거지 2년 이상이면은 이거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하면서 시험도 그렇고 실무적도 그렇고 실수는 이거예요. 근무지로 이사를 하면 이사를 할 때는 1년 이상 살아야 된다. 수년마 같이 가서 중개사만 한번 예약제 해볼까? 나 이 집 내놓으려고 그러는데 그럼 중개사는 그러면 이 집 내놨는데 그래서 1주택이야. 이상해서 근데 물어본 건 이 집에서 안 살았는데 다 보유만 하고 있었는데 근데 왜 집을 내놨냐고. 나 신랑이 근무지로 옮긴 바람에 집을 팔아야겠어. 오 큰일 났다. 얼른 가서 살아 1년 이상. 그런 중개사무소는요 공부 진짜 헛거든 거예요. 그 내놓은 집 보유가 10년이야. 2년 넘은 집은요 아무 상관없어. 집을 이사할 때 팔았냐 파는 이유 생각도 없는 거요. 2년이 안 된 보유가 되기 때문에 비과세 받기 위해서 이런 요건을 따지는 거예요. 그럴 때 취약 등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입니다. 1년 이상 정정해달라.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보유기간 제한의 경우를 정리를 자료인데 이제 1세대 1주택에 특례가 있더라 그 말. 저는 한 세대가 두 주택일 경우에 특례 비과세 받는 경우를 말하겠다. 특례다 그 말이야. 자, 그럴 때 이 특례 요건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요건. 자, 그래서 이 특례 요건에 특례가 되는 경우는요 상당히 많은데 저는요 뭐 교재 그 흐름대로 가겠지만 8가지 투집 경우, 투집이 되는 경우가 투집 된 이유가 8가지 사유로. 자, 보세요. 거주 이전 이사하려고 거주 전에 실수로 투집된 경우 상속받음으로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혼인함으로써 지정 문화재 주택 소유로 농어촌 주택 소유로 지방 주택 소유로 장기 임대주택 소유로 투집될 경우 장기 저당담보주택 조합 입주권이 있지만 요 8가지. 자, 교재로 하면은 이게 1번일 것이고 2번일 것이고 3번, 4번 아마 번호 같을 거예요. 5번, 6번, 7번, 8번. 예, 맞네요. 순서 거의. 거의 맞아요. 자, 이 8가지는요, 올해 10월 달에 시험적으로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문장도 길어지지만 왜 또 개정이 됐으니까 올해 교재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프린트는 드렸습니다. 수정이 줄 텐데 자 보세요. 자 먼저 거주 이전 상속 봉양등이 나오는데 다시 보죠. 이 외에도 있지만 특히 보세요. 상속으로 지금 2집입니다. 2집 된 특례가 있는데 증여받음으로 2집에 특례는 없습니다. 상속으로 2집에 특례 있지만 증여받음으로 2집 될 때는 특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거주 이전 자, 이사하려고 2집 될 경우에는 화살표 2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 특례 요건이 이사하려고 2집 된 경우란 자, 종전주택을 취득을 해서 종전주택 팔기 전에 다른 주택,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채가 됐다 그 말.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거주 이전을 위해서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2채가 됐다 그 말. 물론 이 집을 팔고 난 다음에 사면은 2집이 아니니까 필요 없어. 종전집 팔기 전에 다른 집을 취득함으로 2채가 됐다 그 말이. 이럴 때 이 특례를 안 줘지면요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고 파는 시점이 탁 떨어서 여의도 이사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삿짐이 쉬는 시간도 없겠는데 하루 봐줍니까? 그러기 때문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2채가 됐을 때 특례가 있는데 그 특례 요건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팔아야 특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거주 이전에 투집될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팔아야 됩니다. 새로운 집 먼저 팔면 특례 안 됩니다. 항상 2집일 때는요 파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비교해서 받는 순서니까 특례니까 그랬을 때 거주 이전은 종전주택을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3년 내도 중요하지만 자,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집 산 날부터 3년 내 종전집을 파는 겁니다. 여기에는 보세요. 이 종전집에 대해서
야, 1년 이상 거주에 대해서는 뭐 건설 임대라든가 수용이라든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할 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어차피 제한을 안 받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년 내 팔죠 하는데 보유기한 제한받지 아니한 규정에 거주지는 투집된 경우는 없잖아요. 요 6경우가 아니라면 제한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어느 분이 그래요? 자, 종전집 산지가 1년 되는 날에 다른 집을 하나 샀어. 그런데 그 다른 집을 사서 6개월 만에 종전집을 팔았어. 그러면 3년 내 팔았잖아요. 그래요? 1년 됐잖아. 그렇잖아? 3년 내 팔았잖아. 6개월 내 팔았으니까 그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냐? 못 받아. 못 받아요? 아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년이 되는 날에 다른 집을 샀잖아. 6개월 만에 팔았잖아, 정전집을. 3년 내니까. 근데 왜 비과세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정전주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을 충족해야 돼. 1년 6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유가. 이럴 경우는 1년 참았다가 팔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 정전집이 만약 10년째 다른 집을 샀어. 그러면 다음날 팔아도 돼. 왜? 10년 하루니까. 3년 내 팔아도 보유기한 제한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파는 집에 대해서 이 6가지 경우가 아니면 2년 이상을 제한을 받아. 이런 걸 좀 바탕을 두라 그 말이. 자, 그런데 보세요. 요 3년 내 팔아야 되는데, 네, 아마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정전집을 내놨는데 집 보러 온 사람이 한 명이 없네. 3년 다 돼가는데. 답답하죠. 3년 지나면 특례가 넘어가 버리니까. 그러신 분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3년 내 양도집 못 알아치라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정전집을 자산관리공사 등에 매각을 하면 돼. 나 못 팔겠으니까 자산관리공사에다가 팔아달라고 매각을 하면 조금 헐값에 팔겠지 뭐. 아니, 어차피 차이가 안 나면 그런데 그래서 어떨 때는 3년에 팔지 못하더라도 비과세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즘 과천 하면은 요즘에 뭐 표현을 과천 일부는 유령도시라고 하잖아. 과천. 왜? 행정기관 안 되니 세종시로 옮기니까 또 옮겨라고 그랬잖아, 이번에. 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3년을 5년으로 연장된 게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법이나 공공기관을 다른 시로 이전함으로 투집될 경우는 3년을 5년으로 연장해 주겠다 그 말이. 그 말은 예를 들어서 과천에 집이 있는데 세종시로 집 하나를 얻었어. 두 채가 된 거예요. 이럴 경우 그 공무원이 과천집 팔 때는 3년에 5년을 주겠다 그 말 여유 있게. 만약 또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법인이 부산 등으로 이렇게 법인이 옮겨가서 그 임직원들이 이사를 가잖아요. 그때 5년 좀 여유를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년을 5년을 하겠다 그 말이. 자, 그래서 거주 이전에 대해서는요, 수도권에 있는 법인이나 공공이든 되지만은 3년을 먼저 잡으면 무조건 5년 아니에요. 자, 3년이 특례 기간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는 상속 보세요. 이제 상속으로 투집될 경우는
일반 주택을 팔아야 특례입니다. 일반 주택이란 상속받은 주택을 팔면 특례 못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일반 주택도 상속 당시 보유한 주택에 한합니다. 상속 당시 보유한 주택에 한해서 특례가 됩니다. 이것도 작년이 아니라 그 전에 개정된 내용이니까 좀 강화를 시켰거든요. 자, 그래서 상소로 두 집은 또 잠깐 보세요. 이해를 하세요. 제가 살던 집 한 채가 있어요. 집 한 채가 있는데 마음 아프게 상속을 받았어. 집 한 채를, 부모님 집을 상속을 받아서 두 집이 된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는 상속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이럴 경우는요, 종전, 상속받은 게 아니라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상속 주택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1주택으로 비과세 해주겠다. 그 말이. 자, 그런데 그 일반 주택도 상속 당시 보유한 주택에 한해.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집이 없어. 집이 없는데 요즘에 뭐 분양 말해서 뭐 옆에 친구가 같이 가가지고 분양사무실 가가지고 이게 한 2년 6개월 만에 3년 만에 분양되는데 완공되는데 분양 계약을 했어. 분양 받았어요? 집이 완공이 안 됐어. 근데 그 1년 지났는데 아직 2년 남아서 분양되려면 근데 상속을 한 집을 받은 거예요. 상속집 한 집 받았죠? 본인이 받았죠? 또 한 1년, 2년 있다가 분양 받았죠? 투자가 됐잖아요. 그때는 특례 안 됩니다.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이 아니잖아. 과거에는 특례 해줬거든요. 지금은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도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에 한한다는 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일반 집을 파는 거지 상속 주택을 파면 특례 못 됩니다. 자, 다음에 봉양하면은 60세 이상이죠. 제가 이 나이를 써둔 이유는 뭐냐면 요즘에 잡아보세요. 저 서울 파고다 공원에 그래도 한 거의 70 가까이 돼서 70 좀 돼서 이렇게 좀 시간이 돼서 그저 공원에 한번 갔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다른 할아버지가 그래. 자네 왜 왔는가? 나도 먹을 만큼 먹어서 이렇게 한번 와서 빌루기도 보려고 온 거요. 그랬더니 가을로. 아니 얼마나 이런데도 70 먹어서 너 봐봐. 70은 큰 얘기가 더 없어. 요즘에 이름도 차 타면서 이름도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 왜 봉양하니까 60세니까 나이가 너무 적은 것 같아. 60세가 요즘은 60세는 어른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마음이 좀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세법상 봉양 대상에는 60세를 따진 겁니다. 그럼 60세 부모님을 모시려고 그래서 어머님 만약 부모님 60세 넘었다 해서 60번 한갑 안 세지만 난 넘었다 그래서 아들이 30대 40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빨르면은 해가지고 분 모시려고 고생했으니까는 그만 이러고 집에 같이 살아요. 오면 이날 앞으로 20년 더 일할 수 있어. 팔팔이.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그 봉양하려고 세대 합치면 집이 2채가 됐다. 그 말이. 그럴 경우에는 한 집을 팔 때 한 집 비과세 주는데 자, 세대를 합친다. 그리고 혼인함으로써 두 집이 될 때는 먼저 양도한 주택이 특례인데 봉양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내 혼인함으로써 두 집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내 자, 먼저 양도한 주택이 특례가 되는데 10년 내는 2018년 개정 내용
교재는 5년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봉양은 10년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10년. 이 십자로 고치면 돼요. 그리고 개정세법 자료 수록되어 있으니까 자, 12페이지 12번 12페이지 12번 있죠? 12페이지 12번 봉양에 대한 특례는 5년서 10년으로 개정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잡아보세요. 혼인은 5년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봉양 혼인은 특례가 같이만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사이가 엇갈렸어. 봉양은 10년이고 혼인은 5년이니까 그걸 좀 더 주의해 주라 그 말이. 자, 그래서 근데 문제는 먼저 양도한 집인데 특례 연수는 10년, 봉양은 혼인은 5년입니다. 자, 다음 지정문화재 주택. 지정문화재 주택도 일반 주택을 팔아야 특례입니다. 지정문화재나 등록 문화주택을 팔면 특례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주택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읍면이 소재한 시골집이잖아요. 시골집인데 농어촌주택은 상속주택으로 인농주택으로 귀농주택으로 농어촌 주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골집이 아니라 상속주택으로 시골집, 인농주택으로 시골집, 귀농주택으로 시골집이다 그 말이. 자, 이럴 경우에 자 일반 주택을 팔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자 상속 인농 귀농주택에서 일반 주택을 팔아야 특례인데 요 귀농주택일 경우는 2017, 16년 개정 넣는데 귀농주택인 경우는 귀농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5년 내 일반 주택을 팔아야 특례입니다. 그래서 귀농주택 중 귀농은 취득 후 5년 내 팔아야 됩니다. 5년 내 팔아야 특례가 된다. 그러니까 모든 농어촌 주택일 경우에 5년이 아니라 농어촌 주택 중 귀농주택일 경우는 5년 내 팔아야 된다. 그 말 일반 집은. 좀 강화된 건데 이거예요. 요즘에 귀농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귀농이 요건은 완화가 됐습니다. 세법상 비과세, 특례, 귀농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전부터. 안 그래요? 그런데 귀농은 비과세 특례를 받려면 연고지 소재, 연고지. 본전, 원전은 옛날에 살았던 곳이 한해서만 비과세했어요. 지금은 연고지가 폐지가 됐어. 연고지 관계없이 특례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귀농을 가는데, 여기 파주가 됐든 서울이 됐든 간에 좀 더 귀농을 가는데, 그때 귀농된 농어촌 주택을 팔면 특례 안 됩니다. 서울이나 이 파주에 있는 집을 팔아라. 그 말이. 그런데 귀농으로 그때 집에 대해서는 그 파주나 서울집을 5년 내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귀농주택은 5년 내 팔아야 된다는 거. 그 말, 귀농 5년 팔아라는 게 아니라 일반 집을 5년 내 팔아라. 그 말이. 귀농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5년 내 팔아야 됩니다. 자, 다음에 지방주택. 이 지방주택은 자, 수도권 밖에 소재한 주택을 지방주택이라고 하는데, 실수의 목적으로 수도권 밖에서 있지만 취득할 경우는 이런 지방주택의 취득의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3년 내 일반 주택을 팔아야 특례가 됩니다. 그래서 자, 특례 연수 3년도 중요하지만 해소된 날로부터 3년 냅니다. 그래서 요 취득의 사유가 어떤 것이냐면 취약, 근무상, 질병, 요양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취약 때문에 그 학교 근방에 집을 한 채를 샀어. 수도권 밖에 있는. 아니, 요즘에는 뭐 자녀들은 당연히 수도권에 뭐 1호선 타기를 바라죠. 안 그래요? 저도 그랬으니까 사실은 1호선 타기를 바라죠. 1호선에 좋은 대학이 더 많잖아요. 연고대 다 있으니까 1호선에 안 그래요? 2호선. 잠깐 2호선. 그래서 이런 2호선 뭐 타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약간 변형된 치마는 그래서 근데 반대로 지방인데 있는 대학을 가는 바람에 그리고 여유가 있으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을 하는 옆에 집안에 사서 서울에 집 있고 지방에 집이 있는 거예요. 학교 옆에. 왜 집을 샀냐? 이 학교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취득의 사유가 해소가 뭐냐? 얘가 졸업을 한 거예요. 그럼 졸업을 한 게 사유가 해소됐잖아요. 그 해소된 날로부터 3년 내 서울집을 팔아야 특례지 지방집 아닙니다. 뒤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유 해소되는 것부터 3년이지 자, 이 경우는 지방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아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기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은 뭐 또 최근에 뭐 신설된 거지만 뭐 다주택자들 만약 두 집인데 한 집을 팔면 비과세가 안 돼. 그러면 그 한 집에 대해서 임대를 하라. 그 말이 한 채를. 그리고 살던 집을 팔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주택을 팔아야 특례입니다. 거주주택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되고 임대사업은 임대주택이야만 특례가 되는데 거주주택을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례 우리가 8가지 한번 확인해 봤는데 그 특례에 대한 요건이 다양하죠. 거주 이전부터 상속, 봉양, 혼인 이런 경우 시험 쪽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집 중에 어느 집을 팔아야 특례냐, 특례 연수가 어떻게 되는지. 문장이 길지만 그런 걸 좀 확인해서 구분 잘해. 이건 이해가 아니라 그 두 집에 대한 규정이 구분이에요. 제가 3년을 마음대로 고칠 수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올해는 10년을 봉양은 10년, 혼인은 5년인데 혼인도 10년 해라 말할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10년 혼 이런 걸 그죠? 명확히 하면서 정의를 해주시면 1주택의 특례 정의를 하게 되고 241페이지 봤는데 자 242페이지에 자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 있죠. 그 다음에 입주권의 특례 있죠. 이 부분은요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쉬었다가 244페이지 겸용주택부터 보도록 하랍니다. 쉬었다 합시다.